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서울 한복판, 재개발이 결정된 오래된 전통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0세 강복희 할머니는 50년간 운영해온 국밥집의 마지막 날을 맞았어요. 오늘 밤 국밥집 문이 닫히면 모든 게 끝난다. 시장 한복판의 허름한 간판이 마지막 불빛을 내뿜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손님이 문을 열었어요. 30대 젊은 회사원이었는데 이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5시 강복희 할머니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50년간 이어온 국밥집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구나. 복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낡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국밥집이 어느새 50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15년을 더 버텨왔죠. 여보, 오늘로 다 끝이네요. 복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인사를 올렸어요. 오전 6시 복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복희 언니,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옆 가게 떡집 사장 순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 문 닫아야죠. 복희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이제 다 헐리면 뭐 먹고 살아, 할매? 채소 가게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글쎄요. 80이 넘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복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상인들의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재개발 바람에 모두가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전 7시 복희는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마지막 국밥을 정성스럽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맛있게 끓여봐야지. 복희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육수를 우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히 더 적막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조용할 줄이야. 복희는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씁쓸해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오늘로 끝이에요? 단골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네, 그래야죠.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복희는 마지막 국밥을 내오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단골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복희는 혼자서 국밥 냄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구나. 복희의 마음이 허전했어요. 밤 9시가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혹시 마지막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까. 복희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시장의 다른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복희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희 언니, 정말 수고 많았어요. 건강하세요. 복희는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50년간 함께해온 이웃들과의 이별이었거든요. 밤 10시 복희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앞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희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복희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늦은 저녁, 젊은 남자가 가게 문을 밀며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든 회사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마지막 날인 국밥집을 찾아온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근데 손님, 저희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복희는 이상했어요. 마지막 날인 걸 알고 왔다고요?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남자의 말투가 낯설 정도로 공손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복희네 가게에 손님이 있네. 마지막 날인데 누가 와? 이제 와서 뭐 하러 먹어? 어차피 내일이면 문 닫는데. 상인들이 유리창 너머로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복희는 부끄러웠지만 손님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네, 국밥 나갑니다. 복희는 정성껏 끓인 국밥을 그릇에 담았어요. 뜨거운 국밥을 두 손으로 받는 남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받는 것처럼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복희는 신기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중할 줄 몰랐거든요. 남자는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 수저 떴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어요. 왜요? 간이 안 맞나요? 복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맛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밖에서 상인들이 또 수군거렸어요. 저 젊은 친구 뭐야? 표정이 이상한데? 국밥이 맛없나 봐. 마지막 날이라 대충 만들었나? 하지만 복희는 상인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남자는 국밥을 계속 떠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런데 먹으면서 자꾸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복희가 물어봤어요. 이 맛.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복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음 본 손님인데 어디서 먹어봤다니요? 우리 가게 처음 오신 거 맞죠? 복희가 확인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하지만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뭔가 이상하네. 국밥 먹으면서 왜 저런 표정을 지어? 국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놀라. 마지막 날이라고 센치해지나 보네. 상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들려왔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위축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희는 달랐어요. 뭔가 이 손님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아요. 복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살짝 흘러내렸죠. 어머, 뜨거우시죠? 조금 식혀드릴까요? 복희가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복희가 보기에는 뜨거워서 떨리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였죠. 남자는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달파 보이는지 복희의 마음도 아파왔어요. 손님,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국밥만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상인들이 계속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정말 이상해. 국밥 하나 먹는데 왜 저렇게 오래 걸려? 마지막 날인 거 알고 일부러 시간 끌기. 하지만 복희는 기다렸어요. 뭔가 이 손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젊은이는 국밥을 한 숟갈 뜨더니 갑자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국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해 보이는지 복희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맛, 정말 어디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복희는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50년간 국밥집을 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 복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뚝배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맛이 정말 익숙해요. 마치 어릴 때 먹어본 것 같은. 남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뭔가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 답답해. 저 사람 대체 뭐야? 국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놀라고 있어. 처음 먹어보면 다 그런 거야. 별거 아닌데. 마지막 날이라고 이상한 손님들이 오네. 상인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했어요. 30년 전쯤 남자가 작게 말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30년 전이요? 복희가 귀를 기울였어요. 복희도 30년 전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남편도 살아계셨고 시장도 지금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던 시절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손님이 있었을까요? 네, 그때 저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복희는 가만히 들어줬어요. 뭔가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50년간 장사를 하면서 터득한 것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거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남자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 복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 거리를 떠돌아다녔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남자가 힘겹게 말했어요. 복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 전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 종종 시장을 배회했었죠. 배가 고파서 이 시장에 자주 왔었어요. 음식 냄새라도 맡으려고요. 남자의 말을 들으며 복희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됐어요. 혹시 그때 그 아이들 중 하나일까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복희가 안쓰러워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상인들이 또 수군거렸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들리지도 않네. 국밥 하나 먹는데 무슨 인생 상담이야? 빨리 먹고 가면 안 되나? 마지막 날인데. 저런 이상한 손님 때문에 복희 언니가 고생이네. 상인들의 무신경한 말들이 들려왔지만 복희는 계속 들어줬어요. 이 손님에게는 분명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정말 배가 고팠어요. 며칠씩 굶기도 했고요. 남자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복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렸어요. 어린아이가 며칠씩 굶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희가 진심으로 안쓰러워했어요. 친척들도 모두 저를 외면했어요.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죠. 남자가 계속했어요. 복희는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30년 전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시장을 배회하며 음식 냄새를 맡던 아이, 굶주린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아이.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가요? 복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저에게 따뜻한 국밥을 주셨어요. 공짜로요.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할머니가 자신일까요? 30년 전에도 굶주린 아이들에게 국밥을 주곤 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정말 천사 같았어요. 굶주린 제게 밥을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남자는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 김이 마치 30년 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요. 복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바로 자신이 하던 말이었거든요. 굶주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했던 그 말이었어요. 그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따뜻함도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할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이 시장을 몇 번 와봤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아니, 저 사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국밥 먹으면서 왜 우는 거야? 이상한 사람 아냐? 마지막 날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오네. 복희 언니, 저런 손님 빨리 내보내세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요. 상인들이 비웃으며 그의 이야기를 방해했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위축됐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복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상인들의 시선 때문인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복희는 안타까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상인들 때문에 중단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복희는 국밥집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젊었던 자신과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었죠. 손님, 저 사진 좀 보세요. 복희가 액자를 가리켰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액자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액자 속에는 50대 초반의 복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분이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가리켰어요. 복희는 남자의 반응을 보며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액자 속 낡은 사진을 본 순간 남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액자 속에는 50대 초반의 복희와 남편이 국밥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3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번화했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었죠. 저분이 혹시 남자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복희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시장을 배회하며 굶주려 하던 아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예요. 30년 전의 모습이에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자는 액자와 지금의 복희를 번갈아 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30년 전 굶주린 자신에게
국밥을 주던 그 할머니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정말, 정말 할머니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희는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 간절한 눈빛이 말이에요. 혹시 당신이 그때 그 아이인가요? 복희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있던 그 할머니를 드디어 만난 거였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였어요. 남자가 울먹였어요. 복희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도왔던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말이에요. 두 사람은 30년 만의 재회에 감격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국밥집에서 무슨 드라마를 찍나? 이상한 사람들이네. 정말. 밖에 모인 상인들이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재회의 순간을 더럽히는 말들이었어요. 30년 전이라니 말도 안 돼. 한 상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드라마도 아니고. 완전 거짓말이야. 저 남자 뭔가 이상해. 상인들의 날선 비난이 계속됐어요. 남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위축됐어요. 저기요. 한 상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가 국밥집이지 상담소가 아니에요. 빨리 먹고 나가세요. 남자는 상인의 차가운 시선에 위축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요. 복희가 상인을 말렸어요. 손님인데, 손님이면 먹기만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요? 상인이 짜증을 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보러 온 것 같았어요. 복희 언니 마지막 날인데 조용히 좀 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보여.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냐? 국밥 하나 먹고 우는 걸 보니 말이야. 혹시 사기꾼 아닐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상인들의 날선 말들이 쏟아졌어요. 남자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30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가 이런 식으로 방해받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복희가 설명하려 했지만 상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빨리 먹고 가라고 해요. 그러게요. 마지막 날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복희 언니도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저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받아주고. 남자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저 그냥 갈게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복희가 급히 말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상인들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가는 게 맞지. 여기서 뭘 더 하겠다고. 국밥값이나 제대로 내고 가요. 마지막 날인데 이런 소동 일으키지 말고. 남자는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30년 전 그때도 지금도. 복희는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거든요. 기다려요. 아직 다 못 먹었잖아요. 복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맛만 봐도 충분해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30년 전 그 맛이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한 상인이 더욱 비아냥거렸어요. 30년 전? 뭔 소리야? 혹시 미친 사람 아냐? 그러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복희 언니도 속지 마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돈이라도 뜯어가려는 거 아닐까? 상인들의 모독적인 말들이 이어졌어요.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봐야겠어요. 남자가 돈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복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계속 압박했어요. 빨리 가요. 우리도 집에 가야 해요. 마지막 날인데 왜 이런 일로 시간 낭비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국밥 하나 먹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복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남자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상인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뭐, 또 뭔 일이야? 남자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남자가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그것은 30년 전 어린 남자가 복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복희가 그 아이를 위해 찍어준 유일한 사진이었죠. 어머, 복희가 깜짝 놀라며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에는 10살 정도의 어린 남자아이와 50대의 복희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상인들도 사진을 보고는 조금 당황했어요. 정말 30년 전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젊은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상인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독적인 말들이 쏟아졌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남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상인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뭐, 가지 않겠다고? 네. 30년 만에 만난 은인이신데 이렇게 떠날 수는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복희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상인들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남자의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은인이 뭐야? 국밥집 할머니가? 한 상인이 비웃었어요. 네, 맞아요. 이 할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남자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미친 사람이네. 무슨 은인이야. 하지만 남자는 굽히지 않았어요. 다시 복희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 말해요. 남자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들마저 저를 외면했죠. 상인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남자는 계속했어요. 고아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아다녔어요. 이 시장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복희는 그때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30년 전 정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국밥을 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요. 아, 복희가 기억을 되찾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얘야,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요.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 말씀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남자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맞다. 바로 이 집이었어요. 남자의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사진 속 할머니의 젊은 모습과 지금의 복희가 완전히 겹쳐졌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거든요. 할머니,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살아왔어요. 복희도 감격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이었구나. 두 사람은 30년 만에 재회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아이고, 드라마도 아니고.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만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 하지만 남자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남자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그것은 30년 전 어린 남자가 복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복희가 그 아이를 위해 찍어준 유일한 사진이었죠. 어머, 복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을, 네,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복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도와준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돌아왔다니요. 상인들도 사진을 보고는 조금 당황했어요. 정말 30년 전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뭔 얘기인데요? 남자는 복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남자의 신분증에 적힌 직함이 복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희는 남자가 내민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대성건설 대표이사 이정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대표이사라고요? 복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금 대기업 대표입니다. 상인들도 명함을 보고는 술렁거렸어요. 방금까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었던 남자가 대기업 대표였다니요. 대성건설이면 여기 재개발하는 회사 아냐? 맞아, 맞아. 상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조롱하던 태도가 사라지고 당황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사실 저는 정호가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시장 재개발을 맡은 사장이에요. 복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그 아이가 자신들을 내쫓는 재개발업자였다니요. 그럼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들어보세요. 정호가 급히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시장이 할머니의 시장인 줄 몰랐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뭐, 사장이었다고? 우리가 욕한 사람이 사장이었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하지만 정호는 상인들이 아니라 복희만 바라봤어요. 할머니, 제가 30년 전 약속했던 거 기억하세요? 정호가 물어봤어요. 무슨 약속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얘야, 나중에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렴이라고 하셨잖아요. 복희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후에 계속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았거든요. 정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할머니가 이 시장에 계실 줄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희는 정호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말을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정호야. 복희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내가 그때 그 아이구나. 네, 할머니. 저예요. 정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상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태도를 바꿨어요.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사장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정호는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까지 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상인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복희와 정호를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거든요.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복희 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정호는 복희만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무슨 기회를요? 30년 전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은혜를 갚을 기회를요. 복희는 정호의 진심을 느꼈어요. 어떻게요? 정호는 마지막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맛을 음미하며 말했어요. 이 맛을, 이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정호는 복희의 손을 잡고 단호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 시장을 허물지 않겠어요. 대신 새롭게 만들어서 할머니와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30년 전 할머니가 저에게 새 인생을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 시장에 새 생명을 주고 싶어요. 상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우리 계속 장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복희만 바라봤어요. 할머니,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새로운 시장에서도 계속 국밥집을 해주세요. 제가 단골이 되겠어요.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정호야. 정말 고맙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시장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대성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재개발 계획을 바꾼다고요? 부장들이 당황했어요. 네, 바꿉니다.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존 상인들이 모두 새 시장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수정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호가 회의실 벽에 걸린 사회공헌 상패를 가리켰어요. 우리 회사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 대기업 사장이 그런 약속을 지킬까? 혹시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복희는 확신했어요. 그 아이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3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복희 언니, 30년 전에 뭔 약속을요? 떡집 사장 순자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할머니, 나중에 꼭 은혜를 갚을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지켰잖아요. 상인들은 복희의 말을 듣고 조금씩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 정호가 시장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건축 설계사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정호가 복희의 국밥집으로 달려왔어요. 어서 와, 정호야. 복희가 반갑게 맞았어요. 할머니, 새로운 설계 도면을 가져왔어요. 정호가 도면을 펼쳤어요. 도면에는 기존 시장보다 더 크고 현대적인 시장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기존 상인들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상인들이 모여들어 감탄했어요. 우리 자리도 다 있어. 게다가 더 넓어졌잖아. 하지만 정호는 복희에게만 집중했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정호가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곳이 할머니 국밥집 자리예요. 가장 좋은 위치로 잡아드렸어요. 복희는 감격했어요. 정호야,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상인들을 위한 특별 계약서였어요. 임대료를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하고 10년간 보장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요? 임대료가 더 싸져요? 상인들이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네. 그리고 새 시장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 장소도 제공하겠습니다. 정우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상인들은 환호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우는 너그럽게 용서했어요. 사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으니까요. 정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우의 진짜 관심은 복희에게 있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뭔데? 새 시장에서도 똑같은 맛의 국밥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복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만드는 국밥은 언제나 똑같을 거야. 그때 정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30년 늦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정우가 깊이 절했어요.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정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정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할머니는 제일 고마워. 상인들도 감동했어요. 어제까지 차갑게 대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거든요. 복희 언니, 저희도 정말 미안해요. 어제 너무 심하게 했어요. 복희는 상인들도 따뜻하게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철거 예정이었던 시장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낡은 철거 예고 종이 대신 새로운 계약서가 붙었습니다. 복희는 눈물 속에서 낡은 국밥 그릇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전통시장 복희마당이 문을 열었어요. 정우가 복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새 시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의 멋과 현대의 편리함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거든요. 그 중앙에는 복희의 새로운 국밥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개업을 축하드려요. 정우가 큰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고맙다, 정우야. 복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새 국밥집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라는 점이었어요. 할머니, 첫 손님으로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정우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정우 위에 특별히 끓여놓은 게 있지. 복희가 정성껏 국밥을 내왔어요. 정우는 30년 전처럼 두 손으로 국밥 그릇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와, 정말 똑같은 맛이에요. 정우가 감격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 손맛은 변하지 않거든. 복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 새로운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이었어요. 복희 언니,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정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상인들이 진심으로 감사해 했어요. 하지만 정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희의 국밥이었어요. 할머니, 앞으로 매주 오겠어요. 이 맛을 계속 느끼고 싶거든요. 정우가 말했어요.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복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때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새 시장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복희 할머니 국밥집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던데요. 복희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어요. 50년간의 국밥집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거였거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아이고, 사장님이 무슨. 복희가 만류했어요. 괜찮아요. 30년 전에도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정우는 정말로 국밥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으며 복희를 도왔어요.
대기업 사장이 국밥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복희는 정호를 위해 특별한 국밥을 끓였어요. 정호야, 이건 30년 전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국밥이야. 복희가 내놓았어요. 정호는 그 국밥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할머니, 정말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복희가 정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다시 이 자리에서 꼭 국밥을 먹겠습니다.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복희가 힘겹지만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국밥집은 사라지지 않고 그 따뜻함은 새로운 터전에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30년 만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문이 닫히는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또 다른 인물은 정호의 아들이었어요. 어린 손자를 데리고 복희의 국밥집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정호가 말했어요. 어머, 손자가 이렇게 컸어? 복희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린아이는 복희를 보고 깊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예쁘다. 복희가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정호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아빠에게 새 인생을 주신 분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희에게 그림을 한 장 건네줬어요. 국밥집과 할머니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려요. 아이가 밝게 웃었어요. 복희는 그림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전에 도운 한 아이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찾아온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다. 복희가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저녁 무렵 정호와 가족이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호가 인사했어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복희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복희는 혼자 남은 국밥집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마지막 국자로 남은 국밥을 퍼내는 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함이 이렇게 큰 인연을 맺어줄 줄이야. 복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새로운 시장에는 희망의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복희의 50년 국밥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인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또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